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는 꺾여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이 공매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단가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 것인가, 공매도가 성공한다면 그 기점부터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중 두 번째는 제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3천당 제약 녹화해 볼 겁니다. 3천당 제약. 지금 3천당 제약을 비롯해서 제약주들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이 제약주들의 개별 이슈로 증시를 조금씩 살려주는, 숨통을 좀 틔워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게 이런 제약주들을 순매수하는 메인 주체가 거의 다 개인들이에요. 이 초록색깔 선 보이시는 것처럼 이 개인들이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위주로 매수가 나온 종목의 상승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증시가 힘들어도 개인들은 좀 수익을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삼천당 제약을 비롯해서 최근 들어 이 제약주들로 관심도가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삼천당 제약을 갖고 있는 분들,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일찌감치 매도세로 전환했지만 계속 가져가면서 수익을 봤다. 하지만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 혹은 삼천당 제약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총정리입니다. 삼천당 제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해도 되는 이유와, 그리고 삼천당 제약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매수도 괜찮다는 근거를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넘기지 않고 봐주신 분들께는요, 이 삼천당 제약의 저가 공략 단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는 기관들의 행적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삼천당 제약으로 매매를 해오셨던 분들 중에서 이 기관들 때문에 난 손실을 많이 봤다, 다른 종목들로, 그런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이 기관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손해를 봤던 것들을 완전히 타파할 수 있게 될 거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또 추가로 저가를 잡았다는 얘기는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조정 이후에 어디까지 갈까, 이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을 넘기지 마시고 계속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부탁드려 봅니다. 네, 본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보유 매수해도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이 삼천당 제약의 주가 상승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비만 치료제예요. 비만 치료제. 어느덧 이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이 비만을 질병으로서 인정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죠. 하지만 지금까지 비만이라는 질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이 운동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인들 중에서요, 내가 갖고 있는 본업이 있죠. 일이 있는데 이걸 하면서 이 비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준의 고강도 운동을 매일 할 수 있느냐를 따져본다면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 같아요. 그도 못해서 주말이라도 하자고 하니 일단 평일 동안 쌓인 피로가 너무나 높고, 주말 이틀 동안 운동을 해서 일주일 동안 쌓여있는 칼로리들을 소비하고자 한다면 주말을 전부 다 써도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이란 것을 질병으로 인정을 하자라고 이 사회적인 현상을 감안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러닝머신을 탄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강도 8.0, 뭐 6.0 이런 거 있잖아요. 3.0, 1.0 천천히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경보, 달리기부터 해가지고 고강도 달리기까지 가는데, 가운데 수준으로 경보에서 달리기로 넘어가는 살짝 달리기 정도의 달리기 수준으로 뛰었을 때요, 5km를 뛰면은 소비되는 칼로리가 200에서 300칼로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공깃밥 한 공기를 먹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공깃밥 한 공기를 안 먹은 거랑 같다는 거죠. 그걸 뺀 거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평일날 아침, 점심, 저녁 3끼 먹습니다. 사회인들 아침 거르고 점심, 저녁에 폭식하고 음주를 하죠.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 필요한 평균 칼로리가 2700칼로리인데 보통 이거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칼로리마저 소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5km 뛰어서 200칼로리라고 쳤을 때 2700칼로리면요 대략 50에서 60km를 뛰어야 돼요. 근데 평일 5일이죠. 5일 동안 쌓여 있습니다. 거의 10,000칼로리 이상이 쌓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말 내내 뛰어대고 버팁니다. 그래서 이 비만이라는 것이 질병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의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질병으로 뭐가 필요하는 거예요?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인식이 나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비만이란 것을 질병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기 혹은 암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들과 마찬가지로 이 치료제가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천당 제약에서 이 비만 치료제를 내밀었더니 이게 반응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상승이 멈췄다,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삼천당 제약에서는 제가 지난 영상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가 관리 상당히 잘하고 주주 환원 잘하고 운영 잘하는 기업이라고요. 비만 치료제에 끝발이 닿기 전에 후발 주자가 나온다는 이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은 비만 치료제 계량 신약도 개발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량 신약입니다. 원래 내밀었던 비만 치료제를 계량한 신약을 또 내밀고 있다. 지금까지 내밀었던 이 비만 치료제 역시나 반응이 좋았는데 이를 더 계량한 신약은 얼마나 반응이 좋겠느냐라는 것이 투심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거기까지 인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비만 치료제 이슈가 끝났으니 주가가 죽을 것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같은 이슈인데 더 고차원적인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꺾인다기보다 오히려 겹쳐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을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정을 감안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드려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삼천당 제약의 비만 치료제가 비단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 국민 평균 비만 환자 수가 미국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도 그렇게 국민이 더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 미국 사람들의 식단이라던가 생활 습관을 보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인구가 많지만 비만 환자가 미국만큼 많지 않다. 이 미국 사람들은 좀 짜고 기름진 걸 많이 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업무에 시달리고 이걸 운동으로서 해소하지 못해서 비만에 걸린다라는 이 과정들이 어디서 넘어왔어요? 여기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이 비만 치료제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미국 증시에서 비만 치료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삼천당 제약으로 매수세가 아주 많이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승이 이렇게 시작해서 올라갔다면 이 바닥 구간에서 이를 받쳐주게 되었던 모든 요소들의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는 비만을 애초부터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제 개발이 정말 중요한 과업이 되었었는데 이를 삼천당 제약이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투자적인 가치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보라색깔 선 이게 외국인들 보유 비중입니다. 항상 최고의 수준을 이끌어주면서 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올려주고 떨어지면 올려주고 하는 식으로 이 수급을 조절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천당 제약의 바닥 구간에 있는 메인 주주들은 누구다? 외국인이다. 외국인들의 막강한 자금으로 밑을 받쳐주고 있고 개인들이 위로 방향을 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모멘텀이 높아지고 있으니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천당 제약을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조정은 필수다. 저가를 공략한다는 얘기는 주가에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확실히 이 모멘텀보다는 적어야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단편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이 삼천당 제약의 공매도 추이입니다. 공매도란 뭐예요? 위에서 주식을 빌려서 아래에서 싸게 팔고 이를 다시 주가를 올려가면서 숏 커버링으로 수익을 한 번 더 보는 기관들의 무슨 방식이에요? 수익 방식입니다. 매매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누적 공매도량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6월달 후반부부터 17,000대였던 수치가 현재 오늘까지 왔을 때, 그러니까 전거래일이죠. 녹화일 기준 전거래일까지 봤을 때 56,000까지 거의 4만이라는 수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4만이라는 수치가 올라가는데 주가는 어떻게 되었느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나 6월 후반대였다면
이거입니다. 여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매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공매도를 넣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기관들은 뭘 봅니까? 손해를 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이 기관들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갚아버리면 손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주식을 끌어내리려고 뭘 하고 있다. 본주를 매도하고 있다. 이 핑크 색깔 선이 기관들 보유 수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맘먹고 수량을 끌어내려 버리면 여기서는 더 이상 뭐가 있다. 이 주가를 받쳐줄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애초부터 바닥에 있으니 지금 어떻게 되는 상관이 많이 없어요. 개인들 혼자서 주가를 다 올려가자니 수급이 화력이 부족합니다. 이를 받쳐줄 수 있는 게 기관들인데 기관들이 공매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본주를 팔아버리고 있잖아요. 본주를 수익을 보고 팔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는 꺾여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이 공매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단가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 것인가, 공매도가 성공한다면 그 기점부터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중 두 번째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때문에 꺾여 내려간다 한들 기업의 모멘텀이 꺾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온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어디까지라는 질문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영상을 계속 봐주신 분들께만 뭘 말씀드린다? 이 저가 공략 단가, 이 기관들의 공매도와 관련한 이 저가 공략 단가를 말씀드리고 조정 이후에 나올 목표가를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개 드려보겠습니다. 이 3천당 제약을 보유하신 주주분들, 만약 꼭대기에서 잡으신 분들이라면 여기부터 공매도가 나온다고 해버리면 이분들은 모조리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과연 이 주주분들께 먼저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 3천당 제약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먼저 필요할까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주분들께 가장 먼저 필요할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저가랑 목표가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주분들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께 넘겨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주주분들과 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 둘 다 이 내용을 필요로 하겠지만 먼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급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주주분들과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지금 영상에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자, 주주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3천당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만 주주분들로 인식하고요. 이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추가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슈를 제외한 추가적인 이슈와 저가 목표가에 근접했을 때 미리 알려드리는 채팅방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주분들은 문자를 남기신다면 이 채팅방에 들어와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은 문자를 남기신 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문자 남기셔서 영상 보다가 문자 남기셔서 빨리빨리 입장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좀 답답하실 거예요. 내가 기회를 못 잡아서 매수를 하려고 하지만 분명히 할 건데 나도 저런 정보를 빨리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역시나 이 저가 목표가 정보를 알려드리겠지만 후순위일 뿐 이 모든 것들은 다 누리게 해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번호로 문자를 남기시되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 아직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강쌤 급등주라고 문자를 남기시면 되는데 왜 급등주라고 남기느냐? 이분들은 들어와서 저가 목표가 정보 들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심심하고 그동안 내가 잘못 잡아버리면 투자금도 잃을 게 뻔하고 그래버리기 때문에 이 방에서, 같은 방에서 매일매일 급등할 수 있는 당일 단타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놀면서 순서 기다리고 내용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건 주주분들이건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3천당이라고 문자 남기시던, 급등주라고 문자 남기시던 강쌤 붙여서 문자를 남기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이 제약주를 만진다는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제약주를 갖고 있는 부담감. 그도 그럴 게 제약주야 반짝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지금까지 워낙 많았기 때문에 3천당의 근거가 아무리 좋다 한들 이러한 흐름에서 100% 벗어날 수는 없다. 왜? 이 제약주라는 특성 때문에 이를 잡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주가는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서 제가 이를 완전히 걱정을 좀 덜어낼 수 있는 방법, 전략을 갖고 옴으로써 해결해 볼까 합니다.
삼천당 제약, 즉 제약바이오가 불안한 종목이라면, 불안한 테마였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누가 생각해도 안전한 종목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삼천당 제약과의 동시 매수를 통해서 삼천당 제약이 만에 하나라도 손실을 볼 경우에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고, 이게 수익을 본다면 이 친구도 수익을 같이 봐주면서 수익을 뻥튀기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볼 건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100% 다 공개가 되는 내용이니까요. 채팅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와서 내용 확인하시고, 나는 들어오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내용을 듣고 나서 따로 문자를 남기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 잘 풀릴수록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밀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리스크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SK나 해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 파업 문제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까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목표로 잡고 있던 대만 시총 1위 기업, 대만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TSMC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 약 2.5배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위라는 타이틀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잡아먹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만이란 나라에서 이 TSMC를 향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한국이란 나라에서 삼성전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직접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만, TSMC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삼성전자는 퇴화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3의 국가가 지켜봤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반도체 기업은 43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AI 반도체의 개발로 인한 고품질 반도체 생산인데, 이 생산을 지금 TSMC가 뭘 하고 있습니까? 위탁 생산으로 파운드리, 즉 엄청난 양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43조 원을 들여서 증설을 시킨다는 얘기는 TSMC와 붙어보겠다는 의미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삼성전자에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가 TSMC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기업의 끝발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29년까지 약 5조엔 43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1년도부터 이미 이 투자가 시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데, 일본 정부는 특히나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지만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대하는 태도와 대만이란 나라가 TSMC라는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1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밑에서부터 중간에 사이가 나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는 기업 전략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TSMC와 견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퇴보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들이부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꿰차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동북아시아권에서 반도체 개발 지원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위 타이틀의 삼성전자, 이 타이틀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나 큰 영역이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으면은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휴대폰 사용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 다 반도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반도체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1위 타이틀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면 이 부강해지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자리를 공고히 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고질적인 과시총, 시총이 너무나 많이 갇혀있고 수익을 못 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덤처럼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종목의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는 좋아도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투심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잡아봐야 이거 안 오르던데, 이거 잡고 가면 오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손들인데요. 이 큰손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루 만에 10,000원, 20,000원씩 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리려면 거의 뭐 나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벤더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 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이슈를 가져와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밀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 삼성전자가 1위 타이틀을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로 이 반도체 벤더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 이슈를 설명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반도체 단지 수혜주 공략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2,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내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1원 부지에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답니다. 말 그대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세메스란 기업에서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즉 산업단지인데 시에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용인특례시에서요. 자, 세메스가 기술개발센터 건립은 26년도까지 약 2,600억 원가량 투입해서 20층 규모로 현재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용량과 압도적으로 큰 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개발센터가 건립이 되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고용 창출 4,200여 명이 예상이 되고 이 안에서만 4,200여 명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는요, 국가에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많이 연구하고 파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를 더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 따라서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과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타이밍에 지금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라가 그를 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답답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다면 삼성전자 본진이 움직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손발로 움직여서 이 상황을 직접 타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셈에스라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의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계열사다.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주도한 이 지자체에서 주도한 첨단 산업단지를 세움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 부족했던 인력을 공격적으로 충원해서 현재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를 더욱더 빠르게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SK에게 이 판권을 좀 넘겨주고 있는 추세예요. SK는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공략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자금을 오히려 더 추가로 투입을 시켜서 이 연구 개발 속도를 더욱더 늘려버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LG를 통해 그렇게 했듯이 이 고품질 반도체 측면에서 SK에게 삼성이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의 부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스라의 산업단지가 많아질수록 삼성전자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TSMC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4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술력과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해본 기업이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첨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한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입지가 넓어질수록 판매량이나 이 업황 자체의 개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인도까지 넘어가서 삼성전자의 판권을 두고 정확한 입지를 다지고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세워진다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끝발을 채워줄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슈가 들려옴에 있어서 바로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손들인데요. 연초에 제가 봤던 이 코스닥 제조업 지수, 여기에 들어가는 수급량을 살펴봤을 때 연초에 봤을 때는 8,417이었던 수치가 현재 녹화일 현재 39,146으로 약 387% 거의 40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많은 증가량이면 이 반도체 업황이 벌써 좋아지고 반도체 주식의 현황도 상당히 좋아져야 됐을 것인데 아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큰 손들이 어디서 물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수급이 들어온 양은 거의 400%가 늘었는데 주가는 큰 차이가 없으니 매일매일 티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 상당히 증시가 번잡합니다.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자동차, AI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하나 증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업종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온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업종에서도 그 중에서도 큰 손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매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어줍지 않게 다른 종목 잡아서 물려버릴 바에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둥주를 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면 된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 종목이 파회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할 거라는 납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업이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당사자이지만 이 당사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급등을 만들어내봐야 2%, 3%가 한계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다렸다가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 먹을 거면 꼬박 열흘, 2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은 오히려 자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충분히 이 매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적당한 규모의 종목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주도의 신규 산단은 미흡한 국가 지원의 한계를 돌파할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와 용인시에 사는 기존 정부 5년 지원 규모의 74% 수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이 행동은 이 종목에게는 엄청나게 수혜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가 세워졌을 때마다 필수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했던 기업. 그리고 현재는 이 큰 손들 뿐만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하루에 50억 아래로 티나지 않게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는 이 종목, 저 종목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 한 가지에 집중해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종목명과 목표가와 대응 전략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사항들 모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 이 폭등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려가는 동안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현재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매집 타점을 잡은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제 예상으로는 50에서 70%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한 개만 잡고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보낸 즉시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삼천대행 제약의 주가 상황이 상당히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입니다. 기관들의 공매도가 이 본주의 이탈로 인해서 가속화가 될 것이 눈에 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빠르게 이 저가 공략에 대한 내용들 확인하시고 이를 위해선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라 설명을 좀 드려보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